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의 첫날 보내드리는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지난 월요일 브루클린의 한 가정집에서 머리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어 의식불명의 상태로 발견된 3살 남자아이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 아이를 그의 친모의 남자친구가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이 친모의 남자친구인 24살 살바토리 루치지는 어제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아이를 구타해 아기가 이 뇌 손상과 간 파열이 발생한 점이 밝혀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후 아이는 웨스트핍스 스트릿의 한 아파트에서 몸이 배설물로 뒤덮인 채 의식불명의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구타 혐의가 드러난 아기 친모의 남자친구는 아기가 발견된 직후 아기가 목욕 중에 떨어졌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갱단 2명이 한 남성을 칼로 찌르고 절도 행각을 벌인 뒤 도주했습니다. 피해자인 19살 남성은 미드우드 로더 애비뉴 인근 이스트 10가에 위치한 가정집 앞에 서 있던 중 갱단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갱단 2명이 남성에게 다가와 칼로 수차례 찌르고 남성의 휴대폰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 후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뉴욕시경이 지난주 퀸즈 지하철에서 폭력을 가한 3명의 용의자를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난 11월 25일 새벽 3시경 자메이카 센터의 E트레인 북쪽 방면에 타 있던 25살과 27살 2명의 피해자를 구타한 뒤 피해자들이 들고 있던 핸드폰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5살의 피해자는 눈 두덩이 뼈와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27살의 피해자는 입술이 찢어지고 몸이 붓는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이 2명의 피해자는 모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3명의 용의자를 19살에서 22살 사이로 특정하고 이 중 2명의 몽타주를 공개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제보는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호보큰의 수도관이 파열돼 도로에 물이 넘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16 윌로우 애비뉴에서 수도관 파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위치는 다운타운에서 링컨 터널로 향하는 길목에 있습니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위치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자 당국은 우선 복구 작업은 출근 시간이 끝난 이후에 하고 주변 도로 정리부터 실시했습니다. 윌로우 애비뉴 브릿지는 잠시 닫혔다 바로 재개됐고 도로는 물이 흥건하지만 통행은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지됐습니다. 이 같은 수도 파열은 오늘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하일랜드 애비뉴와 반더빌트 애비뉴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스웨즈 노스 아메리카는 현재 오늘 오전 수도관이 파열된 3곳을 복구하는 중입니다. 뉴저지 홀랜드 터널 입구에서 뛰어다니던 42살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지난 화요일 오후 6시경 경찰은 한 남성이 홀랜드 터널 요금소 주변을 뛰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달린 곳은 보행 금지 구역으로 해당 사항을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겨 교통 혼잡을 야기했다며 체포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그가 터널로 들어서려는 몇 대의 차 문을 열려고 시도했으며 경찰을 보자 달아나고 체포에 불응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 마약에 취한 것으로 보고 검사를 의뢰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일로 화요일 오전 홀랜드 터널은 약 15분가량 교통이 지체됐습니다. 이 남성은 보디빌더 출신으로 현재 $5,000의 보석금이 책정된 상태입니다. 어젯밤 뉴저지에 거센 폭풍우가 불어닥치면서 한 가정집에 나무가 부러져 이 집에 거주하는 89살 여성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어제 자정 이후 뉴저지 캐서린 스트릿의 한 단층집에 대형 나무가 떨어졌습니다. 이 집에 홀로 거주하던 89살 여성이 침실에서 자고 있던 중 이 나무가 떨어졌고 다행히 이 여성은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작업 인부들은 이 집에 쓰러진 나무와 집을 복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건강하게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까지 달콤한 유혹인 초콜릿. 설탕 함량이 높아 맛있기는 하지만 먹으면서도 건강 때문에 망설이고는 하실 텐데요. 네슬레가 설탕을 최대 40%까지 줄여 초콜릿을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스테판 캐시카스 네슬레 최고 기술 책임자는 어제 설탕의 구조를 변화시켜 소량으로도 충분히 달콤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특허를 신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오는 2018년부터 생산할 계획입니다. 다만 갑자기 바뀐 초콜릿 맛에 적응하지 못할 소비자를 위해 설탕의 분량은 단계적으로 줄여갈 방침입니다. 한편 각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는 식품업체의 당분 성분을 줄이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멕시코 그리고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앞으로 어린이 비만과 당뇨병 예방책으로 당분이 들어간 음료 등에 설탕세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네슬레뿐만 아니라 제과기업 몬테리지 인터내셔널과 펩시코도 설탕과 소금 의존도를 줄인 제품을 제조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가 독일 검찰에서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독일 검찰은 지난 5월부터 슈미텐 지역 한 회사의 돈 세탁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 수사 대상 인물에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헤센주 프랑크푸르트 검찰의 나다 니젠 대변인은 현재 수사를 받는 사람은 4명이며 이 중 한국인 이름을 가졌거나 한국 출신인 이는 3명이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당시 니젠 대변인은 한 은행으로부터 고발이 들어와 지난 5월부터 수사가 시작됐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1명은 독일 국적을 가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프랑크푸르트 주변에 있는 거주민 9천여 명의 도시인 슈미텐은 최순실 씨 측이 비덱 스포츠와 더 블루케이라는 이름으로 2개의 법인을 세웠던 곳이기도 합니다. 한편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후 3시 15분경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불에 탔습니다. 용의자 백모 씨는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르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아 방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경찰은 화재 직후 박 전 대통령 생가에서 박 대통령은 자결하라는 내용의 백 씨가 적은 방명록을 확보했습니다. 백 씨는 구미시 상모동 생가 추모관에 들어가 박 전 대통령 영정에 1리터가량의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되며 이 불로 추모관 내부가 전소했고 옆 초가 지붕이 일부 탔습니다. 경찰은 백 씨를 상대로 방화 이유 등을 조사한 뒤 화재 당시에 사람이 없던 점을 고려해 건조물 방화로 백 씨를 입건할 예정입니다. 한편 백 씨는 2012년 대구에 있는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질렀고 2007년에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사적 101호 삼전도비도 훼손한 이력이 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와 최대 반군 조직 무장혁명군이 새롭게 제출한 개정 평화 협정안이 어제 하원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반세기 동안 이어진 남미 최대 내전이 종식됐습니다. 콜롬비아 하원은 이날 반대파의 보이콧 속에 개정 평화 협정안을 찬석 130표 대 반대 0표로 만장일치 가결했습니다. 전날 상원이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데 따른 쾌거입니다. 이 평화 협정으로 올해 노벨 평화상에 영광을 하는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은 이번 이후의 표결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산토스 대통령은 이 표결이 국가가 고대하던 평화에 이정표적인 토대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평화협정은 8월 29일 휴전 이후에도 정부군에 의해 사망자가 속출하며 통과가 조속히 요구되어 왔습니다. 산토스 대통령의 첫 평화협정은 지난 9월 정부 반군 합의하에 체결됐지만 10월 국민투표에서 콜롬비아 국민들이 찬성 49%와 반대 50%로 협정안을 부결시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산토스 대통령은 재협상을 시작했고 지난 25일 개정안을 도출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투표가 아닌 인준 방식으로 의회가 표결해 평화협정은 마침내 통과되게 됐습니다. 앞으로 반군은 유엔의 감독 아래 정글과 산악지역 은신처에 남아있는 대원 7,500명에 대한 무장 해제에 착수합니다. 12월의 첫날을 보내드린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KBTV 뉴스 9은 오늘 밤 9시에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